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하태경 하면은 가장 먼저 무엇이 떠올려지십니까? 하태경 이자는 전형적인 운동권 출신 국회의원에 옷만 보수의 옷을 입었지 사실상 좌파 국회의원이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또한 하태경이는 친유승민계 핵심 인사. 그동안 하태경이가 이준석과 유승민을 국민의힘이 품어야 한다라고 얼마나 난리를 쳤었습니까? 경선에서 탈락을 한 하태경. 지금 현재 하태경 난리가 났습니다. 북한 김일성 회고록 노동신문 허용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던 하태경. 경선 탈락 충격적인 이유가 터져 나왔습니다.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자, 그전 소식부터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4월 22일 소식입니다. 하태경, 김일성 회고록에 누가 속겠나 출간 허용하라. 정신이 있는 자입니까? 법원에서 이적 표현물이라는 판단을 받은 바 있는 북한 김일성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가 최근 국내에서 원본 그대로 출간되자 통일부는 22일 취할 수 있는 조치를 검토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북한 김일성의 세기와 더불어 출간 논란에 대해 해당 출판사가 통일부와 사전에 협의를 하거나 반입 승인을 받은 사실이 없다라며 경위를 파악하겠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2012년 다른 단체가 특수자료 취급 인가기관, 북한 관련 연구를 하는 연구기관 해당, 인가기관 대상, 판매 목적으로 국내 반입을 승인받은 바 있지만 당시 승인 주체는 남북교역이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어 출판을 목적으로 국내에 북한 도서를 반입하는 경우 통일부에 반입 승인 신청을 하고 저작권이나 특수자료 여부 등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서 반입 승인을 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라며 북한 도서를 반입해서 출간하는 경우 외에 다른 경로의 출판 방식이 있는지 등 출판 경위나 경과를 판단해 입장을 정리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하태경 위원은 김일성 회고록에 속을 사람이 어디 있나, 높아진 국민 의식 믿고 표현의 자유를 적극 보장하자라며 북한 김일성의 세기와 더불어의 국내 출간을 지지했습니다. 하태경이는 페이스북에 김일성 회고록은 상당 부분이 허구인데 미사 요구를 동원했다고 해서 김일성 우상화 논리에 속아 넘어갈 국민은 없다라며 우리 사회도 시대 변화와 높아진 국민 의식에 맞춰 표현의 자유를 적극 보장해야 한다라며 북한과 관련된 정보를 모두 통제해야 한다는 건 국민을 유아 취급하는 것이다. 이제 국민을 믿고 표현의 자유를 보다 적극 보장하자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북한 책을 금지하면 한류를 금지하는 북한을 비난할 자격이 있겠느냐라며 북한은 한류를 금지하더라도 우리는 북한 출판물 허용에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우월성을 과시하자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당시에 2021년 4월 22일 이 당시의 기사인데도 당시에도 수백 개의 댓글에서 하태경 너 정신 나갔니? 하태경 드디어 빨간 본색을 드러내는구나. 국민의힘 너는 민주당으로 가야 한다 라는 댓글들이 수백 개가 달려 있습니다. 자,
그뿐이겠습니까? 하태경 북한 노동신문 조선중앙 TV 국민들에게 개방해야. 이거는 이제 2017년 소식입니다. 2017년 6월 13일 소식입니다. 하태경 위원이 보수가 평등이라는 시대 정신을 품어야 한다라며 기자간담회를 열어 우리 사회의 불평등을 더 이상 방치했다가는 계급전쟁이 일어날 태세라며 보수는 그 시대에 맞는 과제에 충실했다. 1세대 보수는 안보보수, 2세대 보수가 시장보수였다면 3세대 보수는 평등이라는 시대 정신을 품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하태경이는 또 종북몰이, 보수, 패권보수, 가부장 보수를 낡은 보수로 규정하고 모두 청산해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종북몰이, 보수 청산을 위해 북한의 노동신문과 조선중앙 TV를 국민들에게 전면 개방해야 한다는 파격적인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태경이는 북한 정보가 제한돼 있어 국민들이 오히려 북한과 종북 세력에 대해 잘못 알게 된다라며 북한의 노동신문과 조선중앙 TV를 자유롭게 볼 수 있도록 북한 정보를 개방하면 북한이 21세기에 안 맞는다는 걸 알게 되고 오히려 안보의식이 강화된다. 몸 안에 항체가 생기려면 바이러스가 조금 들어와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태경이는 문재인 정부가 시작하려는데 협조할 것은 파격적으로 협조해야 한다라고도 강조했습니다. 이런 과거의 발언에서 본질이 무엇이겠습니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한마디로 옷만 보수의 옷을 입고 있지 본질은 무엇이다? 종북 주사파의 DNA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우선 하태경이가 주장한 겁니다. 하태경이는 본인의 페이스북에 이해운 캠프 하태경을 종북이라고 공격, 하태경 흑색 선전하지 않을 것, 경선 전에 한 겁니다. 결선 투표 당일이 되니 경쟁 후보 측에서 저를 향한 흑색 선전이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통진당 해산에 큰 기여를 한 저를 두고 종북 후보라고 합니다. 아무리 열세라 해도 그 오랫동안 함께 활동을 한 자당 후보를 종북이라고 비방하는 건 선을 한참 벗어난 것입니다. 자중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흑색 선전을 하지 않겠습니다. 중구와 성동구의 당원과 주민들을 믿고 깨끗하고 당당하게 결선에 임하고 꼭 승리하겠습니다. 이게 무엇이냐? 이 결선을 하기 며칠 전, 그러니까 하태경이가 이 경선에서 탈락한 충격 이유라는 제목으로 먼저 하태경의 글을 소개했습니다. 그 밑에 결선 전날 이해운 후보가 당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 선거운동 정보, 종북 친중 후보 NO, 내부 총질 후보 NO, 대통령 흔드는 후보 NO, 보수의 적통 이해운. 이 이해운 후보가 당원들에게 이 문자 메시지를 보낸 이후에 완전히 상황이 뒤집어졌죠. 자, 이후에 하태경이는 승복을 못하겠다라며 부정선거라고 지랄 발광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선에서 탈락한 이후 하태경 페이스북 글입니다. 한동훈 위원장께 경선 원 데이터 공개를 요구합니다.
경선 결과 제가 패배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저는 당에서는 공정하게 여론조사 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수학적으로 너무 믿기 힘든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는 3명 경쟁이었던 1차전에서는 46.01%, 이혜은 후보는 29.71%, 이영 후보는 25.90% 나왔습니다. 그런데 2명 결선에서는 제가 50.87, 이혜은 후보가 49.13이 나왔고, 이혜은 후보 5% 여성 가산점으로 51.58이 되어 최종 0.71% 차이로 졌습니다. 3명의 1차전에서 46.01이 2명 2차전에서 50.87이 되고, 이혜은 후보는 1차전에서 29.71인데 결선에서는 49.13이 되었습니다. 이건 확률적으로 믿기 좀 어려운 수치입니다. 그래서 이번 경선에 대한 저의 최종 입장은 경선 원 데이터를 확인한 뒤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께서 경선의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제 요구를 수용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경선 원 데이터에는 로그, 로 데이터, 음성 파일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경선 결과 바로 승복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학적으로 또 합리적으로 너무나 가능성이 떨어지는 일이 발생해서 최종 입장을 좀 미루는 것이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한마디로 부정선거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 밑에 많은 네티즌들이 뭐라고 하고 있느냐. 그냥 잘 가. 하태경 잘 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가라 하태경.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